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중복조합을 수업을 할 건데, 이 중복조합은 사실 이제 확률로 바로 넘어가기 전 단원인데,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중복조합 단원은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고, 진짜 뭐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인데, 요즘 수능 추세가 테크닉이 안 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직하게 모든 걸 다 나열해서 푸는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조합에서는 사실 말이 조합으로 끝나니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고1 수학에서 조합이란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에 어느 정도 아이디어도 갖고 계셔야 정복할 수 있는 단원이고, 그래서 확통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수능 30번은 비록 통계가 나왔지만, 올해지? 올해 2023년도 9월 평가원 30번은 중복조합이 나왔었고, 아마 좀 올해가 의외였고, 올해는 이제 통계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평가원의 일침이었던 것 같고, 내년에도 또 30번이 통계로 나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확률이나 중복조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복조합 단원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복조합 밑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일반조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러분들 다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 중복조합에 H라고 쓰잖아요. H. H로 풀리는 문제의 거의 상당수들은 그냥 일반조합 C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복조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고1 때 배웠던 일반조합을 사용할 줄만 알면 중복조합은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중복조합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 보고. 먼저 이제 방정식인데, 뭐 쉬운 방정식부터 한번 가볼게요. A 더하기 B가 10이다. 근데 A, B가 자연수야. A, B가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이 몇 쌍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 그때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문자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이 되죠. 즉 A라는 이 자연수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이 1, 맥시멈이 9니까 결국 순서쌍은 9쌍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순서쌍을 찾는데 A, B, C가 자연수야. 그럼 이때는 조금 복잡하지 않나? 왜냐면 봐봐. 위에 거와 같은 발상으로 발상을 하면 A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의 자연수는 1이잖아. 맥시멈의 자연수는 8이고. 그럼 A가 1이 될 때 B 더하기 C는 9니까 순서쌍은 또 B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이 1, 그 다음 맥시멈이 얼마냐? 8이니 8? 그래서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A가 1일 때. 그럼 A가 2일 때도, A가 2면 B 더하기 C는 8이고, B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은 1이고, 맥시멈은 7이니까 그때는 7쌍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발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A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8이지, 8. 그러니까 A가 8이면 B 더하기 C가 2가 되고, 그때 순서쌍은 한 쌍이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1부터 8까지 그냥 쫙 더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뭐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굉장히 없어 보이는 풀이 과정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거지. 그치? 문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씩 문자 개수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2개의 문자만 남도록 딱 세팅하는 이 발상이 그렇게 나쁜 발상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강의할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푼다라고 하면 확통 공부를 뭐하러 해? 그냥 산수 공부를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내용은 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방정식의 해 순서쌍을 결정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볼게. ABC 더해서 10이야. 근데 저때 조건은 ABC는 자연수야. 그럼 이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공이 몇 개니 이게? 공이 10개지. 그치? 빵이라고 생각하자. 빵이 10개가 있는데 빵 10개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는 경우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꿔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그러니까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어떻게 쓰냐면 똑같이 생긴 빵 10개가 있어. 똑같이 생긴 빵 10개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데 어느 학생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1개 이상의 빵은 꼭 줘야 돼. 그럼 각각의 학생들이 받은 빵의 개수는 적어도 1개 이상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 3명이 받은 빵의 개수를 각각 미지수 A, B, C라고 두면 결국 우리가 최초에 구하고자 하는 A, B, C 더해서 10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 구하는 문제랑 똑같이 생긴 빵 10개를 3명의 남학생한테 적어도 1개 이상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동일한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똑같이 생긴 빵 10개를 어떤 식으로 3명한테 나눠줄 거냐. 이런 발상이 통할 것 같아. 아마 이거 대부분 학생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빵과 빵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합니다. 파티션.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칸막이. 그러면 빵이 10개 있는데 빵과 빵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를 하면 칸막이는 9개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 9개의 칸막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칸막이를 2개를 골라. 예를 들어서 요 칸막이랑 요 칸막이를 고르잖아? 그럼 이 골라진 칸막이 2개에 의해서 빵이 자동적으로 3묶음으로 나눠지는 거지.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쪽에 2개. 그럼 이 4개를 A, 요 4개를 B, 요 2개를 C라고 하면 A, B, C를 더해서 10이 되는 순서상 한 가지 경우가 구해진 거지. 이해가 되지? 다시. 똑같이 생긴 빵 10개를 3명한테 적어도 1개 이상씩 다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A, B, C 더해서 10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딱 하나지 뭐. A, B, C가 어떤 수를 가져야 될 때만 되냐면 자연수를 가질 때만 되는 거지. 그치? 자연수.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 예시 상황을 좀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에 15야. 근데 A, B, C가 자연수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자, 똑같이 생긴 빵이 몇 개 있어? 15개가 있지. 그럼 똑같이 생긴 빵 15개를 쫙 놓고 빵과 빵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칸막이 14개가 들어가지. 그치? 그것도 세보지 말고 14개가 들어가요. 그럼 그 14개의 칸막이 중에서 2개의 칸막이만 고르면 그 골라진 2개의 칸막이에서 빵이 3묶음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14C2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한 번만 더 해봐. 하나 더.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이 몇 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일한 빵이 20개 있고 동일한 빵이 20개가 있으니까 칸막이 설치하면 19개가 들어가고 그 19개의 칸막이 중에 이번에 4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19개의 칸막이 중에 몇 개를 골라줘야 되니? 그렇지. 당연히 3개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이런 심플한 방정식들은 그냥 칸막이 이론으로 풀면 된다. 이게 선생님 이론이야. 응? 뭘로 푼다고? 칸막이로 풀어야 돼. 칸막이. 딴 걸로 풀면 안 돼. 칸막이. 칸막이 이론은 굉장히 제한 조건이 좀 한정돼 있지. 무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A 더하기 B 더하기 3C는 13이야. 근데 A, B, C가 자연수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 때는 칸막이를 못 쓰지. 이게 3C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 수능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럴 때는 이 앞에 있는 3C가 요게 변화폭이 제일 큰 수잖아.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이 1이지. 맥시멈이 얼마냐? 맥시멈이 3인가 3? 4를 가지면 12니까 안 되잖아. 맥시멈이 3이니까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만
칸막이 이론을 바로 풀 수 있다, 써먹을 수 있다, 이 얘기고.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를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BC가 16이야. 근데 이번에는 ABC가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2분 넘버야. 2분 넘버. 또 무식하게 2분이 무슨 뜻이에요? 또 이지를 하지 말고 2분은 짝수지. 아든 홀수고. 그래서 ABC가 짝수일 때 더해서 16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어떻게 구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때도 바로 칸막이 못 씁니다. 칸막이 이론은 ABC가 어떨 때만 쓴다고 그랬어? 자연수일 때만 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건에 ABC가 짝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칸막이를 못 쓰는데 칸막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이 A가 어차피 짝수니까 이렇게 치환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A는 어차피 짝수니까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 요 대문자 A가 내추럴 넘버가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스몰 a가 짝수라고 그랬는데 설마 0부터 세겠어? 자연수의 순서상 세라고 그랬으니까 2부터 세야지. 그러니까 스몰 a가 2일 때는 라지 a는 1, 스몰 a가 4일 때는 라지 a는 2 이렇게 치환을 하면 요 대문자 a, 즉 라지 a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ABC 더해서 16이 되는 요 케이스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16 이렇게 바꾸고 이때 제한 조건이 뭐야? 대문자 ABC는 내추럴 넘버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 끝났지 뭐.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대문자 C는 얼마가 되니? 8이 되지 8. 이때 대문자들은 내추럴 넘버니까 여기서 바로 칸막이 이론을 쓰면 동일한 빵 8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니까 칸막이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응? 하나 더 해볼까? 홀수인 경우도 한번 해볼까? 홀수.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 4개 더해서 20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 B, C, D는 여기다 쓸게. A, B, C, D는 아드 넘버야. 자, 홀수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 짝수 풀었을 때 방법이랑 똑같이 치환하시면 돼요. 근데 치환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홀수를, 어차피 요 새끼 홀수니까, 홀수를 수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2가지예요. 2a 빼기 1도 있고, 2a 더하기 1도 있고. 너네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거니? 둘 다 맞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칸막이 이론을 쓰려면 반드시 제한 조건이 뭐냐면, 내추럴이었잖아. 자연수. 만약에 이 스몰 a를 2a 더하기 1로 하면, 요때 요 대문자 a가 만약에 내추럴 넘버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홀수가 3부터지. 왜냐면 요 대문자 a는 1부터 가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요때 대문자 a를 내추럴 넘버라고 하면 얘는 1부터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의 조건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치환하는 방법은 2a 더하기 1이 아니고 2a 더하기 1이 아니고 2a 빼기 1로 치환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되겠지 뭐. 그치? 그럼 요 새끼가 2a 빼기 1로 치환이 되고 B는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2b 빼기 1 C는 2c 빼기 1 D는 2d 빼기 1 이렇게 치환해서 요 놈이 20 샥샥샥 다 넘기고 약분하면 대문자 A, B, C, D 더한 게 얼마니? 넘어가면 24고 2로 나눴으니까 12가 되나? 그치? 이때 대문자 A, B, C, D가 내추럴 넘버라는 얘기지. 그럼 내추럴 넘버니까 칸막이 이론을 쓸 수 있고 동일한 빵 12개를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니까 11개의 칸막이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됐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칸막이 이론은 내추럴 넘버일 때, 즉 자연수일 때 쓸 수 있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치환해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아이디어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 거야.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5야. 근데 A가 3 이상, B가 0 이상, C가 2 이상, D가 1 이상. 자, 이렇게 제한 조건들 자체가 부등식으로 주어지잖아? 그럼 이때는 일단 때려 죽여도
칸막 이론을 못 쓰는 거지. 왜냐면 자연수 조건이 아니니까. 물론 자연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건 자연수 아니잖아, 영어는. 그치? 이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 거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배운 게 칸막 이론이니까, 칸막 이론을 쓰려면 이 제한 조건들을 전부 다 자연수로 바꿔만 주면 되지. 뭐라고? 이 제한 조건들을 뭐로 바꾸라고? 자연수로 바꾸시면 돼요. 자연수. 선생님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긴 잘 바꾸지. 그치? 잘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A라는 문자가 3 이상인데 이걸 자연수 조건으로 바꾸려면 여기에서 2를 빼면 되지 않나? 이렇게? A에서 2를 빼버리면 여기는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돼. 자연수 조건으로 바뀌었지. 그치? 아니, 여기서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되잖아. 양변에 똑같이 2를 빼는 거야. 그럼 A는 A 빼기 2, 3은 2 뺐으니까 1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요 새끼 마찬가지. 요 새끼는 자연수 조건으로 바뀌려면 이걸 빼는 게 아니라 하나씩 더하면 되겠지? B 더하기 1이 1 이상 이렇게. 요 새끼는 하나 빼시고 C 빼기 1이 1 이상. 요 새끼는 자연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그치? 된다고 해줘라.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요 좌측에 있는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대문자 A로 이렇게. 요 새끼도 마찬가지. 스몰 b 더하기를 라지 b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지. 스몰 c 빼기를 라지 c로 이렇게 치환해. 스몰 d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아랫줄에 적힌 식만 보세요. 제일 아랫줄에 적힌 식만 보면 조건값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 자연수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칸막 이론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뭐 어느 학원이나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요 이론은 이론도 아닌 거지. 그냥 쟤도 알고 저놈도 알고 저놈도 알고 다 하니까 당연히 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수능에 나오든지 말든지. 그치?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스몰 a 빼기 2가 라지 a니까 스몰 a는 라지 a 더하기 2지. 그리고 스몰 a는 라지 a 더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더하기 1이 라지 b니까 스몰 b는 라지 b 빼기 1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스몰 c 빼기 1이 라지 c니까 스몰 c는 라지 c 더하기 1. 스몰 d는 그대로 d. 그래서 요 새끼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치? 요 새끼 다 더한 게 25.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요 새끼를 이제 문자만 남겨놓고 적어보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스몰 d 더해서 이 새끼가 얼마니? 2 빼기 1 하면 이게 얼마야? 2가 넘어가 23이 되나? 23? 그치?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요 문자들이 전부 다 내추럴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칸막 이론을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푸는 정답은 22C 3 요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지? 22C 3. 원리도 이해됐고, 그치? 자연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이론이었고. 뭐, 요 정도는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수능 때까지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아닌가? 근데, 잘 봐봐. 답이 지금 22C 3이지. 그치? 답을 잘 봐. 나머지 조건 다 지울게. 나머지 조건, 이거 치환하고 지랄한 거 이거 다 지워버릴게. 이 새끼도 다 지우고. 요 노란 줄도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샥 다 지워. 다 지워. 응? 그럼 이제 최초 문제만 남는 거지. 최초 문제. 최초 문제가 뭐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더한 게 25인데 조건값이 이건데 답이 순서상이 몇 쌍이냐 그랬을 때 답이 22C 3이었잖아.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서 얼마를 뺐지? 2씩을 뺐잖아. 그러니까 빼기 2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양변에 플러스 1씩을 했고 여기는 양변에서 1을 뺐고 얘는 그대로 뒀지. 그치? 그대로 뒀잖아. 그럼 요 빨간 수만 다 더해봐. 빨간 수만 다 더하면 빼기 2지. 그 빼기 2를 여기다 더하는 거야. 25 더하기 빼기 2. 그러니까 23이지.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 A, B, C, D는 자연수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럼 자연수 4개 더해서 23 나왔으니까 당연히 답은 22C 3 아닌가? 그치? 아니, 이런 얘기라고. 어떤 얘기냐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6이야. 근데 A가 0 이상, B가 0 이상, C가 0 이상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어떻게 푸냐면, 목표로 중복조합으로 가르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씩 하면 되니? 플러스 1씩 하면 되지,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그럼 총 다 더하면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3을 더해서 19. 그리고 마음속으로 A, B, C를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정답은 18C 2 이렇게 풀린다. 이런 얘기야. 이게 되지? 이것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수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거 말고도 뒤에 중복조합에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꼭 숙지를 하시고.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는 밋밋한 자연수다. 그럼 바로 칸막이 쓰시면 돼요. 홀수, 짝수 치환하시면 돼. 어떤 부등식의 조건이 있다. 그럼 그 부등식의 조건값들을 다 자연수로 바꾸면 돼. 이게 핵심이야. 배웠던 칸막이론을 쓰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들이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라고 해봐요.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이 방정식을 응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 대표적으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들자. 10개. 몇 개를 만든다고? 10개를 만드는 거야, 10개. 이 10개에다가 동그라미 있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3개를 너희가 표시하고 싶은 칸에다 다 그려. 여기다 2개, 3개 그림 미친놈은 없겠지. 그러니까 한 칸에 한 개의 동그라미씩 너희가 아무 데나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제한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동그라미끼리 이웃하면 안 돼. 뭐라고? 동그라미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해봐라. 이웃하지 않는다. 뭐 한다고? 동그라미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경우니까.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나요? 이런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3개가 다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3개 중에 2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사이 안에, 요 사이 안에 빈칸의 네모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뭐라고? 다시 봐.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 사이 안에는 빈칸의 네모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빈칸의 네모. 그럼 여기는 빈칸의 네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빈칸의 네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되지? 그러니까 요 각각의 자리에 오는 빈칸의 네모 개수를 미지수로 설정해 볼게. 여기 오는 빈칸의 네모 개수 A, 여기 오는 빈칸의 네모 개수 B, 여기 오는 빈칸의 네모 개수 C, 여기 오는 빈칸의 네모 개수 D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하면 몇 개게? 10개가 이지랄한 새끼는 정신병자 새끼고 10개가 아니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일단 네모 한 칸씩을 먹었으니까 네모는 7개 남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7개가 되겠지. 7개. 그치? 근데 요쪽 자리에 오는 그 빈칸의 네모 개수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걸 부등식으로 0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 사이에는 빈칸의 네모가 반드시 와야 되니까 한 개 이상. 여기도 반드시 와야 되니까 한 개 이상. 여기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니까 0 이상. 이렇게. 그치? 봐봐. 결론부터 볼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조건값이 주어진 경우는 방정식으로 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하고 이웃하지 않으니까 요 사이에는 반드시 빈칸의 네모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치? 그럼 이거 푸는 방법 좀 전에 했잖아. 얘네 둘은 자연수니까 내버려 두시고 요 새끼 자연수가 아니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자연수를 만들어주고 요것도 플러스 1을 해서 자연수를 만들어주면 요거 2개 더하면 2니까 7새끼가 얼마로 바뀌니? 9로 바뀌겠지. 9.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라고? A, B, C, D가 자연수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정답은 얼마야? 8C3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웃하지 않는 경우 8C3.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좀 쇼킹한 방법이긴 한데, 요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아, 사고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선 굉장히 좋은 풀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푸세요. 가급적이면. 지금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푸시고, 자기 내공이 어느 정도 좀 쌓였다. 나는 저 새끼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기 싫어. 이런 느낌이 들 때는 2번 같은 풀이도 좋은 것 같아요. 2번 어떤 풀이냐면, 봐봐. 동그라미 3개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동그라미가 사람 새끼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세 새끼들은 진짜 떼어놓고 싶은 거야. 근데 씨발놈들이 친하다 보니까 맨날 붙어 앉고 맨날 떠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놈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2개의 빈칸 네모라고. 나한테 2개의 빈칸 네모만 내가 이렇게 감춰놨다고 하면 이 세 놈이 어떤 식으로 앉든지 간에, 만약에 이 세 놈이 친하니까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빈칸에 네모가 2개 더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빈칸에 네모 2개를 요 사이 아래 하나씩 처박아 두면 이 세 놈을 항상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세 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는 빈칸에 네모 2개인 거지. 그치? 만약에 4명이 있는데 4명을 다 떨어뜨려 놓고 싶어. 그럼 4명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막강한 도구는 빈칸에 네모 3개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IQ 3자리면 이해될 거야. 만약에 5놈이 있어. 근데 5놈이 맨날 붙어 다녀서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 다 떨어뜨려 놓고 싶어. 그럼 5놈을 다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막강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빈칸에 네모, 내가 몇 놈이라고 했지? 5놈이라고 했지? 그럼 빈칸에 네모 4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 애시당초 10개의 네모가 있었지만 2개는 감추자 이런 얘기. 2개 싹 지워. 2개를 싹 지우고 2개의 네모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 새끼한테 주문을 해. 야, 니네 꼴리는 대로 아무데나,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니네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앉아. 그러면 네모 칸 8개 있으니까 8칸 중에서 3칸 골라서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명이 앉았다고 가정하는데 다행히 3놈이 다 떨어뜨려서 앉았었어. 그럼 그냥 남는 빈칸 2개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 거고, 그 3놈이 진짜 다 붙어 앉았다. 그럼 나한테는 남는 네모가 2개가 있으니까 그 2개를 그 사이사이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그럼 답이 똑같잖아. 873, 873.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럼 이게 수학에서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막강한 도구. 그치? 막강한 도구. 좀 전에는 세 놈이, 그러니까 노란 동그라미 3개가 이웃하지 않을 때는 저 노란 동그라미 3개를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막강한 도구 역할을 했던 게 빈칸의 네모 2개였잖아. 그럼 그 빈칸의 네모 2개를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와일드카드라고 불러요.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세 놈을 이웃하지 않게 만든다. 그럼 와일드카드가 2개가 되는 거야. 2개를 빼놓고 생각하는 게 쉽다는 얘기지. 만약에 4놈을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고 싶다. 그럼 그때 와일드카드는 3개가 되는 거지. 3개를 빼놓고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이게 뭐 수학적인 테크닉이 아니고 사고력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방정식으로 놓는 것도 사고력인 거고, 또는 세 놈을 이웃하지 않게 만들 때 와일드카드를 떠올린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건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절대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갖고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쫄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 내가 따와봤는데 이 문제는 뭐 수학책 보면 확통 수학책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난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이 문제가 뭐니? 지금 뭐야? 어느 수영장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다. 3명의 서로 다른 학생이 레인 번호를 1개씩 선택할 때 3명의 학생이 선택할 레인 3번호 중 나오네. 어느 2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3명의 학생이
3명의 학생이 레인을 선택하는데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야,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다른 표현은 바로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 5, 8 이렇게 선택하면 망한다는 얘기지. 4, 5가 연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연속됐다라는 다른 표현은 뭐 이웃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표현 아닌가? 레인이 8개 있는데 3명이 레인을 선택을 하는데 그 레인 3개가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레인 3개가 이웃하지 않을 때 와일드카드 몇 개라고 그랬어? 2개라고 그랬어. 2개를 빼. 레인을 2개를 빼면 6개의 레인 중에서 아무 레인이나 3개를 골라주면 되지. 그럼 6C 3 하면 얼마냐 이게? 20까지 되나? 20? 그치? 선생님 답이 없는데 당연히 씨발 답이 없지. 레인만 선택하는 경우가 20까지라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3번, 6번, 8번. 그럼 여기에 세 놈을 갖다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배치하는 방법이 3팩이니까 여기 3팩 곱해서 정답은 12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이거 주관식으로 내잖아? 그럼 20이라고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의 문제 아닌가?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러네?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 이게 수능 문제인지 모르겠네. 어디 하여튼 기출문제, 이게 수능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인데? 왜냐면 번호만 선택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번호 3개를 선택하는, 거기에 뭐 실제 번호 3개 선택하고 거기에 세 놈이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건 별로 안 좋은 문제네. 그제? 또 어떤 새끼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하여튼 문제는 안 좋은 문제야.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3개 중에. 그러면 와일드카드가 2개다. 요거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풀어주는데 혹시 주관식으로 냈으면 20이라고 답을 쓴 학생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중복조합 첫 번째 방정식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요 다음번에 부등식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중복조합들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